살다 보면 누구나 세상 앞에 발가 벗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죽어라 노력했는데 무시당하고, 잘해보려던 의욕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면서 억울한 비난 앞에서도 그저 비굴하게 웃으면서 돌아서야 하는 그런 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에서는 뜨거운 열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수치심이 소용돌이칩니다. 당장이라도 판을 뒤엎고 싶고 다신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키려고 애쓰는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거운 장애물은 아닌가요? 우리는 흔히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지나친 자존심은 취약한 자아의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쪽팔림이라는 감정을 감정의 영역에서 분리해서 인생이라는 무대 위로 올라가기 위한 필수의 통과 의례로 재정의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전 세계 테니스계의 비웃음을 한 몸에 봤던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킹 리처드의 주인공 리처드 윌리엄스입니다. 그는 빈민가 출신의 두 딸을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로 만들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과거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테니스 코트에서 그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듣고 비굴한 부탁을 이어가면서도 그는 그저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정신이 아닌 미친놈이라고 조롱했죠. 하지만 영화 속 리처드는 그 모든 쪽팔림을 계산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고개를 숙이고 무시당하는 것이 두 딸의 미래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 지불해야 할 가장 저렴한 가격표라는 사실을요. 그는 수치심에 매몰되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에 그 에너지를 삼켜서 다음날 또다시 딸들의 훈련장으로 향하는 내면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쪽팔림을 견딘 거는 그가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쪽팔림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해석의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그를 비웃던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시간들을 딛고 선 채 그랜드슬램 우승컵을 들어올린 그의 딸들과 그 무대를 설계한 리처드만 기억할 뿐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쪽팔림 앞에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판 삼아서 도약할까요? 그 차이는 의미의 재배치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쪽팔림을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상처 입은 자존심을 보상받으려고 하죠. 하지만 비범한 사람들은 쪽팔림을 성장통으로 읽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입장료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과감히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큰 무대로 데려다줄 필수적인 과정이라면 쪽팔림을 삼키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는 단단한 굳은 쌀이 생겨납니다. 세상은 늘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당장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수치를 견뎌본 사람만이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쓰리쓴 감정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범함의 경계를 넘어서 비범함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거기서 도망치면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하지만 평범한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심을 딛고 다음날 다시 웃으면서 우리의 일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이 쪽팔림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설계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감정의 객관화입니다. 지금 느끼게 되는 쪽팔림을 나라는 사람과 완전히 분리하세요. 나는 창피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목표로 가는 길에 창피함이라는 장애물이 하나 놓여 있다. 라고 문장을 수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야 하는 길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놓여 있어요. 창피함은 그저 그것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나라는 사람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 환산입니다. 이 쪽팔림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에 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계산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꿈이 이 정도 쪽팔림보다 저렴하다면 당장 포기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꿈이 훨씬 더 크다면 이 정도는 기꺼이 지불해야 할 세금으로만 여기면 그만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날의 루틴입니다. 수치심을 느낀 다음 날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오히려 어제보다 더 정교하게 나의 일을 수행하세요. 그 꾸준함이 여러분을 비웃던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마주한 쪽팔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만들어냅니다. 수치심을 삼키고 그것을 단단한 무기로 재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삼킨 그 쓴맛이 내일 우리가 무대 위에서 맛볼 가장 달콤한 승리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가슴속에는 어떤 감정이 남아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도 억울함과 수치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는 마세요. 대신 그것을 가만히 응시하면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비범해지기 위해서, 내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만나는 통과 의례일 뿐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사람, 결국 마지막에 웃으며 무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수없이 쪽팔림 순간들을 딛고 일어서서 그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걸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 수치심을 어떻게 여러분만의 강력한 무기로 재조립해낼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쪽팔림의 기억을 딛고 다시 여러분의 무대로 복귀하시기 바랄게요. 오늘의 감정 재배치는 여기까지입니다.